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스 영재아카데미의 박진국 원장입니다. 오늘은요, 서울대 영재원 입시 요강이 변화가 되어서 그 변화된 요인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변화된 부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영상에서는 서울대 영재원이 1차가 시험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변화된 것은 1차가 서류 전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는 면접인데요. 이 서류 전형은요, 일단 자기소개서도 필요하고 추천서도 필요하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3가지의 탐구활동 내용을 적어서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알려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서류 전형 파트에서 자기소개서가 매우 중요한데요. 자기소개서 무당별로 어떻게 준비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울대 영재원 모집 대상은요, 동일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1 대상이고요. 심화과정과 서사과정이 있는데, 심화과정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 18명, 그리고 수리정보에 18명, 물리에 18명, 선문지구환경 18명, 화학, 생명과학에 18명에서 총 인원을 뽑게 되고요. 사사과정 같은 경우에는 수학, 정보과학,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해서 각각 4명씩 뽑게 됩니다. 1차는 서류 전형이고요. 2차는요, 심층 면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서류 전형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지원서와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이 추천서는요,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등학교 재학생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담당하는 선생님의 추천서를 받으면 됩니다. 그것도 추가로 영재교육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영재교육원에 다니고 있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수님의 추천서 받을 수 있고요. 또 중학교 1학년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선택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께 받아도 되고요. 추천서를. 아니면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훨씬 더 이 학생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추천서를 더 잘 써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부탁드려서 추천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이드프2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재학증명서, 즉 중학교를 재학한다던가 초등학교를 재학하고 있다면 재학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영재교육원에 다니고 있다면 영재교육원에 수료한 증명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선택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된 게요, 탐구활동을 3가지 쓰는 것인데요. 이 탐구활동 쓰는 과정에서는요, 보통 보고서를 썼던 친구들이 그 보고서를 낼 때, 제출할 때 쓰는 요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정도의 요약서 상태로 탐구 내용을 작성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탐구 내용 안에는 뭐 발명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개인적으로 연구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영재원에서 했었던 산출물 내용에 대한 보고서, 요약서도 괜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융합과학에는 총 3군데 지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체크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시험 결과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점수가 높은 친구들이 유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면접 방식은요, 인성 면접관과 영재성 평가 면접관이 다 따로 계셔서 면접 보게 되고요. 근데 원래 1차 시험이 있었고 2차 면접일 때는 시험 문제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어떤 친구들의 또 피드백을 보면은 어려운 면접을 보지 않았던 친구도 있고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려웠다라는 친구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마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1차가 시험이 있었을 때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1차 시험이 지금처럼 없었다고 한다면 2가지 안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구술 시험처럼요, 대기 시간에 몇 가지 문제를 풀게 하고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구술 면접처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이전처럼 1차는 시험이 아니라 서류 전형이었지만 그래도 이전과 똑같은 동일한 면접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 그 2가지 부분을 예상해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구술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중학교 과정의 어떤 기본 과정에 응용된 그런 창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고요. 또 서울대 영재원 같은 경우는 융합과학 파트에서 예전에는 에세이를 썼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 시험 면접장에 가서 간단한 구술을 할 수 있는 또는 서술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예상하고 준비를 미리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잘 숙지하고 이해해서 면접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특히 탐구 내용 3가지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탐구 내용 3가지 제출한 부분은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서울과학 전시관을 치고 들어가시면요, 거기에 실제로 수상한 친구들의 보고서 요약서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요약서 폼처럼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의 어떤 실험을 했는지에 대해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 발명을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발명에 대한 내용도 요약서를 이렇게 정리해서 준비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단
한 페이지 안에 그 내용을 넣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요약서는 뭐 사진이 하나밖에 없는데 사진을 좀 더 몇 개 더 넣고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정리해서 넣어도 괜찮겠습니다. 영재교육원에서 특히 자기소개서 내용 파트인데요.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총 5개 문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항의 내용은요. 우리 과학영재교육원이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를 지원 동기 및 장래 희망과 관련지어서 기술하세요. 그리고 700자 이내입니다. 이 700자 이내는요. 보통 띄어쓰기, 즉 빈칸, 공란을 같이 포함한 개수이고요. 그리고 보통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접수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에서 일단은 글자 수가 잘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내용을 쓸 때는요. 한글을 포인트 한글이나 아니면 워드에다 써서 글자 자수를 또 맞춰주거나 아니면 네이버 창에 들어가면요. 글자 수를 맞출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여백을 잘 맞춘 후에 준비 미리를 해놓고 나중에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영재교육원이 지원 선발 이유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영재교육원의 지원 분야에 그만큼 뽑힐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분야에 대한 꿈이나 비전이나 또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지원해서 여기에 다니게 되면 내가 미래에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뽑아야 된다. 이런 어떤 당위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당위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쓰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지원한 모집 분야와 관련된 학업 능력 개발을 위한 현재까지의 노력인데요. 그 노력을 앞으로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서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분야를 지원했다면 과학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걸 했는지 수학 분야면 수학에 대해서 어떤 했는지를 이제 쓰는 것인데요. 보통은요. 과학고 입시라든지 영재학교 입시나 그다음에 뭐 대입 같은 경우에는 나 이런 상 받았고 뭐 이런 수학 실적이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그런 얘기가 잘 안 되게 돼 있잖아요. 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영재교육원 입시에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는 그런 제한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떤 대회에서 어떤 실적이 있는 데에서 적어도 괜찮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공부를 내가 어디까지 했다라는 것도 알려주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요. 이 공부를 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실력은 면접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원한 모집 분야와 관련해서 창의적이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탐구, 경험을 자세히 기술하세요 되고요. 1200자고요. 증빙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기소개서 뒤에다가 한 3페이지까지 붙이시고 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요약서를 조금 더 늘려서 실험 과정이랑 사진을 더 붙여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쓰게 되고요. 뭐 연구보고서는 20페이지 정도의 분량이니까 2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한 3페이지 정도로 줄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면 되고요. 뭐 발명품이 같은 경우 연구 결과 사진도 함께 첨부하면 좋겠다고 돼 있으니까요. 또 여기 보면요. 수상 내용이나 그다음에 뭐 상장이라든지 이거는 증빙자료는 필요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영재교육원 수료증이나 포트폴리오는 증빙자료 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참고하실 바라겠습니다. 사실 그 서울대 영재원 같은 예전에 서류 전형이 또 있었을 때 있었어요. 시험하기 전에는요. 그럴 때는 영재교육원에서 바라는 그런 탐구가 다양한 게 있겠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요. 가장 창의적이었다고 생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구하는 그 보고서가 지금 당장은 실용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서 연구하는 가치가 있는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만약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연구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네 번째 그 문항은요.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는 것인데요. 이 강점이라고 하면요. 일반 학생보다 뛰어나다고 여기는 점이 있고요. 약점이라 하면 뭔가 보완할 점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약점이라 하니까 정말 진짜 디테일하게 자신의 되게 부끄러운 점을 드러내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 누구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럽고 부족한 거 다 있죠. 그런데 영재교육원이 자기소개서에 바라고 원하는 점은요. 정말 영재교육원의 학교를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할 점을 적어놓거나 아니면은 정말 다른 일반 사람이 하지 못하는데 나만의 뛰어난 강점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탐구를 함에 있어서 과제 집착력이 너무 뛰어나서 오랫동안 그걸 붙잡고 있다 보니까 되게 주변에서 걱정할 정도로 되게 몰입하고 집중한다. 그래서 약점이 있다면 이런 걸 보완해서 조금 나의 건강과 몸을 생각하면서 몰입하자라는 약간의 이런 예시도 있고 이런 예시를
쓰시라는 건 아니고 각자마다 그런 예시가 있겠는데 결국 누가 봐도 뛰어난 부분인데 이 보완할 점도 우리가 봐도 그렇게 나쁜 점은 아닌데 그 아이가 보기에는 좀 보완할 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완할 점도 또 강점, 다 좋은 점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5번째는요.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 경험이 있다면 활동 내역과 느낀 점 등을 자세히 기술하세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평소에 했었다면요. 했었던 내용들을 자세히 기술하고요. 사실 봉사활동 했던 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해야 될 부분이죠. 또 실제로 면접관이 이런 부분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포인트가 6번째 문항인데요. 바로 책에 대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책을 읽었는지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쓰게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울대 영전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그동안 읽었던 책들 중에서 잘 선별해서 좋은 내용들 골라서 요약해가지고 적어야 되겠고요. 또 그 책을 통해서 어떤 걸 얻었는지를 또 기억해야 되겠죠. 내가 영향을 받은 점이나 어떻게 내가 변했는지를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할 때 쓰면 좋겠고요. 또 책이 어떤 분은 질문합니다. 되게 어려운 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초등 6학년인데 우리 친구가 읽었던 책이 그동안 읽었던 책은 좀 수준이 높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죠?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책이 좋은 책이면 되게 좋겠죠. 하지만 또 난이도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꼭 정답은 없고요. 아이가 그 책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래도 만화책을 읽은 거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만화책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영재교육원에 입학함에 있어서 지적 능력, 그 아이 학습 능력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어떠한 책을 읽고 그 책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 어떤지 알게 되면 이 아이의 어느 정도 능력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판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해야 되겠고요. 이걸 보면은 영재교육원 준비하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책을 섭렵해서 읽고 있고 또 그 책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름 정리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 준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서울대 영재원에 대한 변화된 입시 용어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또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고요. 저희 리얼스 영재아카데미의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도 영재교육원 입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재교육원 입시 응원합니다. 화이팅!